자, 우리 오늘은 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뿔을 하면 각뿔하고 원뿔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건널비를 구할 때는 항상 밑면하고 옆면하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 각뿔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었지? 각뿔 그러면 밑면이 몇 개 있어? 밑면은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해. 각기둥은 밑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서로 합동이었던 거고, 각뿔은 밑면이 하나밖에 없다. 옆면은 항상 n개 있는 거야. 그치? 그게 각기둥이든 각뿔이든 각뿔대든 옆면은 항상 n개가 있어. 그런데 각뿔은 옆면이 어떤 모양이지? 삼각형. 삼각형 모양이니까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뿔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뭐 전개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녀석을 봐봐. 이렇게 펼쳐보면, 그러니까 얘도 밑면과 옆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주어져 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1. 밑넓이를 구하고 2. 옆면을 구해주면 된단 말이야. 옆면을 구할 때는 그 문제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4개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 4개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하고 옆넓이하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돼. 우리 각기둥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각기둥은 옆면이 펼쳤을 때 직사각형이라서 선생님이 밑둘 곱하기 뭐 이런 걸 써서 문제를 풀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딱 이런 정도로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 이 순서대로 해서, 여기도 밑 곱하기 2 같은 거 없지? 그냥 밑넓이랑 옆넓이랑만 더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도 똑같아.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 원뿔은 이게 펼치면, 이거를 원뿔을 전개도를 펼치게 되면 얘가 바로 부채꼴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밑넓이는 당연히 원넓이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옆면은 부채꼴의 넓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혹시 부채꼴 넓이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있었지만, 2분의 1 곱하기 LR,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했던 거 혹시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 있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여기 있는 이 밑면 둘레인 원 둘레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밑면의 둘레랑 동일하니까 2파이r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있는 2분의 1 곱하기 LR인데, 이 L은 부채꼴 호의 길이야. 호 길인데 밑면 둘레랑 똑같으니까 2파이r이 됐던 거고,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밑면의 반지름을 쓰면 안 되고 부채꼴의 반지름인 모선의 길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선의 길이가 돼야 된다.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었을 때, 자,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마찬가지야. 1. 밑 쓰시고, 2. 옆 쓰시고, 3. 겉 이렇게 써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밑은 밑넓이니까 9파이가 될 거고, 옆면은 이 녀석 펼치면 부채꼴이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부채꼴의 반지름은 8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 8이 바로 이 모선의 길이가 부채꼴의 반지름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 호의 길이는 원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원둘레인 여기 6파이가 되겠죠. 2파이 r. 그리고 부채꼴의 반지름인 8. 그래서 24파이가 된다. 그래서 건널비는 밑하고 옆하고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더하면 33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우리 그래 200페이지로 넘겨서 각뿔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각뿔이든 뭐든 그냥 뿔의 부피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뿔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둥 부피는 뭐였었지?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지.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된다. 이게 바로 뿔의 부피가 되는 거야. 원뿔이든 각뿔이든 다 동일합니다. 이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3분의 1만 빼먹지 마세요.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자, 원뿔의 부피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원기둥. 뿔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 그래서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똑같아. 이 밑넓이는 당연히 원이 될 거니까 원넓이 구하면 되고, 높이는 여기 있는 이 뿔의 높이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원뿔대 부피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거니까 그거는 이따가 뿔대의 건널비하고 부피 구하는 거는 이따 문제 나오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어쨌든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 그러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밑넓이는 여기 길이가 6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호의 길이는 여기 이 호의 길이는 밑에 있는 원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2파이r 그러면 12파이가 될 거고, 얘는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이 모선인 10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밑넓이는 6의 제곱해서 36파이가 돼야 될 거고, 옆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LR. 여기서는 그냥 뭐 호의 길이는 12파이가 될 거고, 부채꼴의 반지름은 10이 될 거니까 60파이가 된다. 그래서 건널비는 36파이랑 60파이랑, 즉 밑넓이랑 옆넓이랑 더하는 거니까 96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자, 우리 2번 건널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1 밑 쓰시고 밑넓이는 88에 64지. 그리고 2는 옆넓이를 구하면 되는데, 옆넓이는 모두 합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4, 밑이 4고 높이가 5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이게 4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가로 안이 20이 나올 건데 4를 하니까 80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건널비는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 144가 나오게 된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1 밑넓이
1을 구하면 밑넓이는 원넓이니까 16파이가 되겠죠. 그다음에 2는 옆넓이가 될 건데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곱하기 그다음에 부채꼴의 반지름.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부채꼴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이걸 4라고 쓰면 안 돼요. 4가 아니라 부채꼴의 반지름은 모선인 1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호 길이는 누구랑 똑같아? 얘는 밑면 둘레랑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둘레랑 똑같지. 그래서 얘가 2분의 1 8파이 그다음에 부채꼴의 반지름 10. 그래서 얘가 40파이가 된다.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랑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얘는 56파이가 된다.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번 뿔 부피는 뭐라고 그랬지?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다. 그래서 기둥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우리 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 3분의 1 주의하세요. 밑넓이 20, 높이 6.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6. 이렇게 하면은 40. 그래서 부피는 40이 된다. 밑넓이 25파이, 높이 12,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12. 3분의 1이랑 12랑 곱하면 되겠죠? 4. 그러면 100파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2페이지 핵심 문제 익히기 문제 풀면서 실제 어떻게 문제가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 옆면은 높이가 6인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사각뿔의 겉넓이를 구하여라. 자, 겉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밑넓이 써주시고 밑넓이는 5, 5, 25. 자, 2. 옆넓이 쓰시고요. 자, 옆넓이는 이 5 곱하기 6. 이 이등변 삼각형 5 곱하기 여기 높이가 6짜리인 게 4개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6 이 녀석이 4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얘가 30, 15. 15 곱하기 4 하면은 60. 그래서 옆넓이는 60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겉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옆넓이가 될 거니까 둘이 더하면 85,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자, 우리 2번을 한번 봅시다. 원뿔의 겉넓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구하세요. 겉넓이 구하라고 했고, 자, 2번 전개도에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자, 이거 구하는 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선생님이 되게 빨리 푸는 것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알려줄 테니까 여기다가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겉넓이를 구할 때 1, 밑 쓰시고 밑넓이 얼마야? 여기가 9파이니까 81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자, 이 녀석 펼치면 이렇게 부채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쓰세요. 호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부반이다라고 쓰세요. 근데 이 호의 길이는 밑면 둘레랑 똑같다. 그래서 줄바꿈해서 2분의 1 곱하기 호의 길이는 이 밑면 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2파이r. 그러면 여기가 18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부채꼴의 반지름은 바로 이 모선의 길이가 되는 거지 여기 12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9 하면 59, 45, 135. 그래서 135파이. 그래서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랑 더하게 될 거니까 둘이 더하게 되면 81파이랑 135파이랑 더하게 되면 216파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216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구하는 원리는 이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부채꼴 호의 길이하고 뭐랑 똑같지? 여기는 이 밑면 둘레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래 어떻게 구하죠? 원래는 2파이 그리고 r. 여기서는 근데 이 r이 이 부채꼴의 반지름 여기가 15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r이다라고 쓸게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이렇게 될 건데 그게 밑면 둘레랑 똑같은 거니까 얘가 바로 2파이 r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밑면의 반지름, 얘는 부채꼴의 반지름인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모선이 되는 거야, 얘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2파이 약분하고 양변을 r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360도분의 중심각만 남고 얘가 바로 r분의 r, 즉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부채꼴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는 바로 이건 거야.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바로 뭐가 되냐면 360도분의 중심각이 된다. 그 원리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 원리에 의해서 이거를 딱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봐봐. 실제 이 문제에서 딱 봤었을 때 모선 얼마지? 모선 15고 얘가 9였어. 그게 바로 360도분의 중심각 x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3으로 약분하면 5분의 3이죠? 5분의 3. 그래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딱 곱하면 5x는 1080. 그래서 x는 1080을 5로 나누면 216. 그래서 x는 216도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래서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바로 360도분의 중심각이 된다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전개도 펼쳤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 구하는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360도분의 중심각이 된다라는 이 원리를 좀 잘 알아놓으세요. 자, 이 원리는 이거였습니다. 여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밑면의 원 둘레하고 같다 해서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볼게요. 뿔 부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게 쉬운 거야. 뿔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기둥 부피, 즉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1, 차분하게 합시다. 밑넓이 97에 63, 2, 높이 8, 3, 부피 할 때 3분의 1을 꼭 써주세요. 그래서 6분의 3 곱하기 8. 그러면 여기가 21 곱하기 8이니까 바로 168.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자, 여기도 1, 밑넓이 25파이, 2, 높이 9, 3,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5파이 곱하기 9. 그래서 여기 먼저 계산하면 3. 그러면 75파이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라낸 삼각뿔 부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잘라낸 삼각뿔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1.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밑넓이를 어디로 봐야 되냐면 밑면을 여기로 봐야지. 여기를 밑면으로 보고, 그리고 높이는 바로 이 밑면의 수직인 얘를 높이로 봐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을 높이가 되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밑넓이가 된다.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밑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18이 나올 거고, 높이는 6이 될 거고, 그래서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6 해서 16,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5번을 한번 볼까요? 직육면체 모양 그릇에 이렇게 담긴 물의 부피인데 약간 기울어져 있지. 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기울여 가지고 물을 흘려 보냈다. 다음을 생각해라. 두께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남아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래. 그러면 지금 봤더니 남아있는 이 물에 지금 여기에서는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 생김새는 뭘로 생겼죠? 기둥이야? 아니면 뿔이야? 뿔대야? 지금 각뿔이 되겠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얘를 밑면으로 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밑면이 되고 이쪽이 이렇게 얘가 지금 높이가 되는 삼각뿔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거는 지금 보면 삼각뿔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삼각뿔은 우리 어떻게 구하죠? 밑넓이는 얼마야? 지금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 해서 25가 될 거고, 높이를 뭘로 봐야 돼? 여기는 이 12가 바로 삼각뿔의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돼서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그럼 얘랑 먼저 계산하면 4, 100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흘려보낸 물의 부피. 자, 우리 흘려보냈다. 그 말은 전체에서 뭘 빼주면 돼? 남아있는 걸 빼주면 되겠지? 전체에서 가득 채웠다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저 삼각뿔만큼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흘려보낸 부피는 전체에서 남은 부피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부피가 될 거야. 그러면 전체는 봤더니 뭐가 되는 거야? 전체는 여기서 지금 직육면체가 되는 거지? 직육면체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사각기둥이 되는 거야. 각기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각기둥은 밑넓이가 얼마가 되죠? 밑넓이는 10 곱하기 5 해서 50이 될 거고, 높이는 12가 되니까 부피는 그냥 밑넓이랑 높이랑 곱하면 되니까 600이 나오겠네요. 50 곱하기 12를 하면 600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흘려보낸 물의 부피는 전체 600에서 남아있는 양 100을 빼게 되면 이게 50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50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5번 볼게요.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을 담은 후 기울였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았는데 물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럼 여러분들이
특히나 예제 5번을 보고 확인 5번을 보면 얘를 삼각뿔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뿔이 되려면은 각뿔에 어떻게 보면 꼭지점은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꼭지점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꼭 꼭지점처럼 생각하는데 이쪽에도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일단 각뿔이 아니야. 얘는 여기를 밑면으로 하는 이쪽도 서로 평행하고 서로 합동이잖아. 그래서 얘는 바로 삼각 기둥이 돼야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각기둥입니다. 그래서 얘는 밑넓이를 구하면 밑넓이는 삼각형이겠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은 4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3 부피는 각기둥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40 곱하기 10을 하면 바로 4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얼핏 보고 삼각뿔로 문제를 생각해서 푸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6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원기둥에 부으면 물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먼저 일단 부피를 먼저 구하는 거야. 이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고 이 부피를 여기에다가 채우게 되면 다 꽉 차지 않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다 꽉 차지가 않으니까 지금 실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이제 부으면 물이 어느 정도가 찰 건데 물이 한 이만큼 정도가 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높이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를 10으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구해야 되는 거는 여기는 이 원뿔의 부피를 먼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1단계 원뿔의 부피를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원뿔의 부피니까 우리 1 밑넓이는 얼마?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즉 36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12가 될 거고 그래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거니까 얘는 3분의 1 밑넓이 36파이 곱하기 12 약분하면 12 144 그래서 144파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일단 1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원뿔의 부피는 144파이가 됐어. 그러면 이 144파이를 원기둥에다가 부으면 이게 쑥 채워져 가지고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원기둥의 높이도 똑같이 해. 그냥 밑넓이 얼마야? 밑넓이는 16파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10이 아니야. 이거 10이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이걸 채워가지고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모르는 거야. 네모라고 놔도 되고 높이는 보통 h다라고 놔도 되고 아니면 x라고 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할 대로 하세요. 그래서 3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16파이 곱하기 h가 될 건데 부피가 바로 144파이가 됐던 거지. 여기서 144파이가 이쪽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럼 얘가 16파이 곱하기 h다. 그래서 파이 약분하고 144를 16으로 나누면 9 정도가 되겠네. 6, 9, 54. 그러니까 9가 딱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16으로 나눠주게 되면 h는 바로 9, 단위는 센티미터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는 9cm다. 자,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6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뿔 모양의 빈 그릇에 1분의 2파이씩 물을 채워 넣으면 가득 채우는데 16분이 걸린다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 말은 1분의 2파이씩 넣었어. 1분의
2파이씩 넣으면 16분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곱하기 16을 했으니까 여기도 곱하기 16을 하면 3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피는 32파이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 밑넓이는 얼마? 1이니까 16파이가 될 거고 높이가 h가 되고 3 부피는 원래 16파이 곱하기가 아니지. 원뿔이니까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건데 부피가 32파이가 된대요. 그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h가 된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해서 2가 되고 그럼 3분의 1을 양변에 3을 곱하면 높이는 바로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오른쪽 그림과 같은 부채꼴의 옆면으로 하는 원뿔 부피가 96파이가 된다.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원뿔의 높이야.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지금 여기도 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밑넓이를 구해야 돼. 이 밑넓이를 구하려면 지금 파이알 제곱인데 반지름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지. 그래서 이거를 반지름을 구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높이를 하고 3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높이를 h다라고 하고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밑면의 반지름을 구해야 돼.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이거는 여기에서 구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하고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을 때 밑면 둘레하고 똑같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자, 이런 원리에서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쓰세요. 부채꼴의 호 길이하고 여기 있는 이 밑에 있는 원 둘레하고 같다. 그러면 우리 호의 길이는 부채꼴의 반지름 즉 20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216도가 되는데 이 여기에 반지름을 r이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2파이 r이 된다.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슉 해서 여기가 10이 될 거니까 그럼 여기는 36분의 216이 바로 r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마 216을 36으로 나누면 한 6 정도 될 거야. 66에 36 실제 되겠지. 216이. 그래서 r은 얼마? 6이 된다. 아, 밑면의 반지름이 6이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끄집어냈어요.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6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 밑넓이는 66에 36. 그지? 파이알 제곱이니까. 그래서 36파이 곱하기 높이. 근데 부피가 96파이가 됐다.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h. 여기 계산하면 12파이죠? 12파이 곱하기 h가 96파이. 그래서 파이 약분하고 양변을 h의 개수인 12로 약분을 하게 되면 h는 바로 8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원뿔의 높이는 바로 8cm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확인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전개도로 만들어진 원뿔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밑면의 반지름.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 원리는 예제에서 설명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하게 했던 거.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거 알려줬던 거 혹시 기억납니까? 그 원리 막 설명하면서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은 뭐가 된다? 360도분의 중심각이다. 자, 이 원리는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 원리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거에 의하면 자, 모선의 길이가 3이고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었을 때 360도분의 중심각 120이 되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1이지? 그래서 여기서 밑면의 반지름은 1이 된다라고 아주 쉽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은 1이 된다. 그러면 이제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 밑넓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가 될 거고요. 2 옆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옆은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건데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해서 하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여기 부채꼴의 반지름인 9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120으로 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호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을 해서 2분의 1 호의 길이는 이 밑면의 여기 길이는 원둘레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부채꼴의 반지름이 3이다 라고 하면 어쨌든 둘 다 3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3파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으로 풀든 2번으로 풀든 중심각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라서 하나씩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3 건널비는 밑넓이 곱하기 옆넓이가 될 거니까 얘는 4파이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을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평면 도형을 직선 L 회전축으로 해서 생기는 회전체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시오. 여기는 약간 좀 어려워요. 자, 얘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얘가 지금 안쪽에 원뿔이 뒤집어져 가지고 안에 하나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 부분이 원뿔의 옆면이 안쪽에 하나 생기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이제 엄청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자, 얘를 잘 볼게요. 1. 얘도 당황하지 말고 밑넓이는 우리가 기둥에서 밑넓이 이게 여기 이 부분밖에 지금 없겠지. 위에는 지금 뚫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기둥과 뿔이 막 되게 엉키고 설켜 있지만 그러니까 차분하게 밑넓이에 해당되는 거는 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 그러면 밑넓이는 1이 될 거니까 파이 r 제곱을 이용을 하면 9파이가 된다라고 하고, 이제 옆넓이가 기둥의 옆넓이도 있고 뿔의 옆넓이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옆넓이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1, 2라고 또 써주세요. 그래서 1은 바로 봤더니 기둥의 옆넓이가 있을 거고, 2번은 뿔의 옆넓이가 있을 거다 해가지고 옆넓이를 각각 구해가지고 둘이 더해준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기둥은 선생님이 옆넓이 구할 때 밑면 둘레 곱하기 밑둘 곱하기 높이다라고 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지? 자, 그래서 밑면 둘레는 6파이, 그지? 우리 원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밑면 둘레는 6파이에다가 높이는 여기 있는 4가 될 거니까 24파이가 여기 있는 이 원기둥에 옆넓이가 하나 생길 거고, 뿔의 옆넓이는 부채꼴이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곱하기 부채꼴의 반지름. 자, 이걸 쓰면 2분의 1. 자, 호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이 밑면의 원둘레랑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둘레인 6파이가 될 거고, 부채꼴의 반지름은 당연히 이 모선 길이인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럼 얘는 15파이가 된다. 그래서 옆넓이는 24파이랑 15파이랑 해가지고 총 얼마가 나오냐면 39파이가 옆넓이가 될 거다라고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 건널비는 밑넓이랑 그냥 옆넓이랑 더해주면 된다. 그러면 9파이랑 39파이랑 더하면 바로 48파이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차분하게 건널비라는 거는 이렇게 밑면과 옆면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피를 구할 때는 부피는 이거는 여기는 쉽죠. 이거는 그냥 원기둥에서 원뿔을 뺀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1 밑넓이는 3파이 제곱 하면 9파이가 될 거고 높이는 똑같이 4가 되니까 3 부피는 얘는 36파이가 될 건데 원뿔은 밑면 똑같고 높이도 똑같은데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9파이 곱하기 4를 할 거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죠? 12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36파이에서 12파이를 빼게 되면 24파이가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원뿔은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밑넓이도 똑같고 높이가 똑같은 거니까 얘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을 빼게 되면 기둥 부피의 원기둥의 3분의 2가 된다. 자, 이런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원기둥 구해가지고 여기에 곱하기 3분의 2를 해서 24파이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9번 이제 뿔 때의 건널비와 부피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리 뿔 때의 부피는 좀 쉬워요. 부피는 좀 쉽고 건널비가 조금 까다로우니까 자,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잘 따라하세요. 자, 얘는 똑같아. 우리는 항상 건널비를 구할 때는 밑넓이하고 옆넓이 순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럼 얘는 첫 번째 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가 밑에 큰 밑면이 있고 작은 밑면이 위에 작은 밑면이 있는데 둘이 더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큰 밑면은 얼마? 24 곱하기 24. 우리 24 곱하기 24. 그러면 24 곱하기 24 하면 얼마지? 46, 96, 48. 그러면 57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는 지금 봤더니 뭐냐 어디냐 12네 12 곱하기 12 그러면 144가 된다. 그래서 이 밑넓이는 얼마가 되냐면 720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옆넓이를 구하는 거야. 자, 옆넓이는 봤더니 사다리꼴이 똑같이 4개가 있는 거지. 그럼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식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얼마? 윗변이 지금 12. 그 다음에 아랫변은 24. 그리고 곱하기 높이. 여기는 사다리꼴의 높이는 지금 10이다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이게 지금 4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계산하면 36, 18, 180. 180 곱하기 4 하면 72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옆넓이도 720이 된다. 그래서 3 건널비는 당연히 밑넓이랑 옆넓이랑 더하게 될 거니까 720이랑 720이랑 더하면 1440이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부피는 봤더니 큰 뿔에서 작은 뿔을 빼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큰 뿔을 구할 때 1 밑넓이가 얼마? 밑넓이는 아까 구했지? 576. 그 다음에 높이는 각 뿔의 이 전체 높이는 이 큰 높이가 이 8 더하기 8을 해가지고 16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3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576 곱하기 16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자, 작은 거는 밑넓이가 144, 그리고 높이는 여기는 8이 돼야 되겠지. 8. 그래서 얘는 3분의 1 곱하기 144 곱하기 8.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잘 따라해. 특히 여기 있는 특히 이 밑넓이를 구할 때 여기 있는 이 큰 거, 작은 거, 그다음에 옆넓이는 각부일 때 옆넓이는 어차피 대부분 다 합동으로 줄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해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볼게요. 이제 원 뿔 때는 조금 이제 주의를 좀 요하는 게 있어. 특히 옆면 구할 때, 여기는 옆면을 구할 때 조금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원래는 얘가 우리 원뿔 때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잘 보면 밑면은 큰 거랑 작은 거랑 둘이 더해주면 되고, 옆면은 이게 지금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서 나온 거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해주세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우리 여기 길이 구할 때 여기 부채꼴의 길이는 얼마? 여기는 5가 될 거고, 전체 큰 거는 10이다라는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여기는 이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호의 길이는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호의 길이는 6파이가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6이었으니까 여기 호의 길이는 얼마다? 12파이가 된다. 이렇게 하나 해놓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 밑넓이. 아까 밑은 어떻게 돼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큰 밑면과 작은 밑면을 둘이 더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표시까지 딱 해주세요. 그럼 큰 밑면은 36파이가 될 거고, 작은 밑면은 파이 r 제곱이니까 9파이. 그래서 둘이 더하게 되면 얼마? 45파이가 된다 해갖고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딱 쳐주세요. 밑면은 더한다. 그리고 옆면은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게 되게 중요해. 이 빼기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 부채꼴의 반지름은 2분의 1 곱하기 호길이는 12파이, 그리고 부채꼴의 반지름 10 해서 60파이가 될 거고, 작은 거는 2분의 1 곱하기 호 길이 6파이, 부채꼴의 반지름 그러면 5가 되니까 여기는 15파이가 돼서 둘이 빼는 거야. 그러면 빼면 바로 45파이가 된다 라고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해주면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랑 그냥 더하면 된다 라고 해서 둘이 더하면 바로 90파이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부피 구할 때는, 부피는 간단하지. 큰 원뿔에서 작은 원뿔을 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1. 밑넓이는 똑같이 36파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서 8이 되겠죠. 그래서 3. 부피가 바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된다. 그 다음에 얘는 작은 뿔은 얼마? 9파이. 높이는 4. 그래서 여기는 3분의 1 곱하기 9파이 곱하기 4를 빼기를 해준다. 그럼 여기는 96파이. 그리고 여기는 12파이.
그래서 바로 84파이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구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